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교육장이 아니라 조금 다른 곳에 나와 있는데 일산 킨텍스에서 하는 카페인 베이커리 쇼 박람회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일산 킨텍스 카페인 베이커리 쇼 나와 있는데 저희가 전에 이제 교육장에서 인터뷰했던 이 익스프레션 프로 모델을 이곳에서 조금 테스트하면서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알려드리려고 나왔거든요. 제가 항상 수업 때도 많이 설명드리지만 온도 같은 경우는 어떤 추출하는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은 커피가 가지고 있는 성분을 많이 가지고 오게 되거든요. 반대로 온도가 낮으면은 커피가 갖고 있는 성분을 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커피에 따라서 적합한 온도는 물론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어느 정도 그 범위가 적절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온도를 막 변하면서 맛을 바꾸는 걸 권장을 안 드리지만 오늘은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한 번은 디스플레이 상의 96도의 온도, 한 번은 디스플레이 상의 90도의 온도, 6도가량을 낮춰가지고 비교 테스트하는 걸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선은 96도의 물을 사용해가지고 커피를 먼저 추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추출은 20g의 커피를 담아서 40g 정도를 추출할 거고, 커피는 중강배전 커피로 보이거든요. 40g 정도 뽑았고 시간은 거의 30초 가까이 나왔거든요. 이걸 먼저 만들어두고 온도를 빠르게 내린 다음에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여러분 지금 온도가 내려갔고 지금 디스플레이 보시면은 아까랑 다르게 90도 정도 찍히고 있거든요. 실제 추출수는 저희가 지금 온도계가 없어가지고 정확히 잴 수는 없는데 한 87? 낮으면 86까지 조금 내려갔을 거다 보시면 돼요. 추출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온도가 낮아졌을 때 실제 색감이 조금 연하게 보이는 경우들도 있는데 뭐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 색감 자체는. 추출을 해보고 맛을 비교를 해볼게요. 시간은 거의 좀 비슷하게 나왔고 양도 40g 정도로 비슷하게 마셨습니다. 자, 똑같이 물을 받은 다음에 동일한 물량에 부어서 맛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먼저 뽑았다 보니까 96도가 온도차가 있긴 한데 이쪽이 먼저 96도로 뽑은 거, 이쪽이 6도를 낮춘 커피인데 맛을 봐볼게요. 96도 먼저 먹어봤고 90도를 먹어볼게요. 여러분 일단은 제가 가볍게 두 개를 먹어봤는데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둘 다 맛이 엄청 쓰진 않거든요. 지금 추출이 어느 정도 원활하게 된 편이어서 둘 다 맛은 크게 쓰지 않은데 이 96도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농도가 강하고 바디감이 가장 무거워요. 가장 큰 특징이 바디감인데 바디가 좀 무거운 거에 반해서 90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밋밋한 뉘앙스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컵이 물량이 좀 많다 보니까 물량이 많은 경우에는 좀 비슷하게 느끼실 수도 있기는 한데 어느 정도 꽤 차이가 나게 됩니다. 중강배전 말고 라이트한 콩을 좀 취급하시는 경우들은 또 미디엄 커피나 온도에 좀 더 예민하거든요. 그런 커피들은. 그래서 그런 커피들을 추출하실 때 머신의 온도 조절이 안 되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항상 있어요. 세팅을 할 때. 근데 이런 식으로 온도 조절을 할 수 있으면은 커피를 조금 더 다양하게 표현을 해볼 수도 있고 추출이 아쉬운 부분들을 온도로서 조금 보정을 한다거나 또는 반대로 이 커피는 지금 신선한 커피지만 커피가 오래되면 쓴맛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커피를 내릴 때는 거꾸로 온도를 내려가지고 조금 쓴맛을 줄이는 그런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온도 조절되는 익스프레션 프로 모델을 구매하시면 조금 더 커피를 다양하게 그리고 추출이 아쉬운 부분들을 조금 보완하면서 추출을 할 수 있다. 이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머신이 듀얼 보일러다 보니까 온도 안정성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커피를 계속 뽑으면은 커피가 버려지는 게 아까우니까 먼저 커피를 한 잔 뽑아놓고 그 사이에 커피를 마치 내리는 것처럼 버튼을 계속 누르면서 한 9잔 정도 뽑아보고 마지막 10잔째를 뽑아서 첫 번째 잔과 10번째 잔의 커피 맛을 조금 비교해보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추출을 이제 해볼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물량 버튼으로 세팅하는 거 좀 보여드릴게요. 요 수동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뜨거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깜빡깜빡 거리고 있죠. 저장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원하는 물량이 됐을 때 추출 버튼을 눌러서 꺼주시면 됩니다. 근데 떨어지는 양이 있기 때문에 40에서 끄시면 안 되고 좀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눌러주셔야 돼요. 저는 한 37, 8 정도에서 눌러볼게요. 이렇게. 지금 40 조금 안 되게 잘 끊었는데 한 27초 정도고 이렇게 하면은 이쪽 지금 커피 1번 버튼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버튼을 사용해서 커피를 계속 연속 추출했다는 가정하에 여러 번 눌러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번 더 10번째 때 뽑아서 맛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미리 만들어놨고 온도차가 있지만 놔둔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물을 흘려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완성하실 때 이 버튼 한 번 더 눌러서 물량 완전하게 설정해 주시면 되고 그럼 이 버튼 누르면 아까 설정한 물량이 계속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한 잔 뽑았다 치고 근데 실제 환경에서는 그라인딩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뽑진 않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뽑는다고 쳐볼게요. 그래서 보급형 우리가 원보일러 열교환기 방식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계속 연속 추출을 하게 되면은 추출에 편차가 꽤 많이 생기는 경우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조금 만들어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4번째 눌렀고, 네, 여러분 저희가 9번째 버튼 진행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 실제 이 익스프레션 프로 모델 같은 경우는 그 보일러 온도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숫자가 떠요. 그래서 94도로 나오거든요. 이따가 바로 올라갈 건데, 제가 지금 그라인딩 없이 그냥 버튼만 누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더 빨리 떨어졌는데, 실제 환경에서는 그라인딩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으로 누를 일은 없거든요. 그거를 감안하면은 이 온도가 충분히 원래 내가 타겟했던 96도에 오르는 거를 조금 감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라인딩까지 해볼게요. 그래서 연속 추출 9번 정도를 가정을 하고 10번째를 뽑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머신을 써서 온도 유지를 하시더라도 계량값이 달라지면 커피 맛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량을 무조건 진행을 해주시면 좋고, 조금 채널링 없는 루틴까지 진행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제가 이런 그라인딩 작업하는 사이에 2도가 다시 올라가 있죠. 근데 디스플레이 상의 온도만 올라가고 나오는 거는 많이 떨어졌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맛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버튼을 저장을 다 했기 때문에 아래쪽에 샷잔만 돼가지고 추출을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여러분, 추출 시간은 약간 편차는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 여기가 어떻게 보면 실내긴 한데 박람회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반야외여가지고 환경이 엄청 바뀌는 환경이거든요. 근데 그거 감안하면 제 생각에는 거의 그래도 편차가 적은 편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동일한 물량을 담아서 일단 제가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어주고 먹어볼 건데, 이쪽이 아까 먼저 처음에 뽑은 거, 그 다음 이거는 중간에 9번 추출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10번째에 뽑은 거거든요. 맛 차이를 비교해 볼 건데 온도 편차가 있어요. 그거 감안을 해서 제가 먹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커피 먹어봤고, 방금 뽑은 거. 그래서 커피가 지금 보시면은 추출 시간도 조금 다르고, 커피는 원래 그 하나의 맛을 똑같이 뽑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매장에서 항상 어떤 기준이 되는 범위를 맞추라고 많이 얘기를 드리는데, 온도가 떨어졌을 때 커피에서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급형 머신을 썼을 때는 온도가 내려가면서 커피가 좀 맹해진다거나 맛 조금 찌르는 신맛이 튀어오른다거나, 또는 약간 풀향 같은 게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커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근데 지금 먹어봤을 때 솔직히 말해서 두 커피가 완전히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기는 해요. 완전히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지금 9번 정도 실제 환경보다 더 가혹하게 연속 추출을 하고 추출을 했지만, 이 커피가 전혀 바디나 애프터에 있어서 먼저 뽑은 커피보다 막 완전하게 밋밋하다, 그런 뉘앙스는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 되는 그 범위 안에 들어오는 맛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미리 다 하고 먹었기 때문에 약간 이 사람이 착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비슷할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추출하는 모습을 전혀 보지 않은 여기 지금 계시는 클러스톤의 대리님께 이거를 맛을 보여드린 다음에 진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블라인드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먹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냥 이게 A 커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B 커피. 커피가 뜨겁고 그냥 안 뜨겁고 그런 차이만 있지 맛 차이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쵸. 이제 온도가 좀 달라가지고. 그거 빼면 사실 똑같은 커피 같은데. 비슷한 커피 같은.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물론 전문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는 좀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평소에 커피를 많이 드시나요? 네, 그래도 하루에 한 두세 잔 정도. 하루에 두세 잔 정도는? 네. 근데 평가했을 때 그냥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그렇죠. 어떤 비슷한 느낌이다. 차이가 없다라고. 차이가 크게 없다. 네. 네. 그래서 이게 물론 여러분들도 테스트를 해보시면 조금 느끼실 수 있는 게, 만약에 이거를 여러 컵에 해가지고 블라인드 테스트로 약간 3컵을 만들어가지고 2개를 같은 컵, 하나를 다른 컵에서 찾는 걸 해보면은 누군가는 찾을 수도 있겠지만 좀 못 찾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차이를 알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막 억지로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찾을 수 있는 수준인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이 익스프레션 프로 모델의 온도 안정적인 부분이 저도 지금 테스트를 해보니까 꽤나 유지가 조금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능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설정 모드로 들어가시려면은 이 머신의 전원을 한번 꺼준 다음에 요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설정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설정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세요. 첫 번째 버튼을 눌렀을 때는 여러 가지가 뜨는데, 뭐 날짜라던가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록을 해줄 수가 있고, 뒤로 가서 두 번째 걸 누르면 자동 온오프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우리는 주말에는 장사를 안 한다, 또는 뭐 휴가를 간다 하시는 경우에는 자동 온오프 기능을 사용해서 몇 시에 꺼지고 몇 시에 켜지는지를
이것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들어가면은 이제 그룹에서 얼만큼을 사용을 했는지 사용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볼 수도 있는 이런 데이터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꺼준 상태에서 이 버튼을 한 번만 누르시게 되면은 날짜랑 뭐 시간이라던가 자동 온오프를 여러분들이 세팅하실 수가 있고, 꺼진 상태에서 이 버튼을 5초 이상 길게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되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한 세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언어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이미지나 텍스트를 넣으셔가지고 이 디스플레이 상에 여러분들 카페의 로고 같은 것들이 조금 뜰 수 있게 만드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서비스랑 펌웨어 요거는 크게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 두 번째 이 이모티콘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그룹 수를 뭐 설정을 하시면 되고, 2그룹이면 2그룹, 3그룹이면 3그룹, 그 다음 여기에 카푸치네이토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은 들어가면은 가능 불가능으로 설정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일반적인 카페에서는 무조건 가능으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기능을 끄시면 이 스팀이랑 머신의 온수가 기능이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머신에 있는, 얘가 듀얼 보일러다 보니까 추출 보일러는 작동을 하지만 스팀 보일러는 꺼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보통은 아마 켜두시겠죠? 그래서 혹시나 필요에 따라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이 민감도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수위 센서의 민감도예요. 이거를 보통은 중간이라고 두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낮음으로 하게 되면은 이 보일러 내부에 있는 수위 센서를 조금 넘어서도 급수가 조금 잘 안 될 수가 있고, 높음으로 해놓으면, 그러니까 조금 더 민감하게 설정하면 수위 센서에 닿기 직전에 급수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설정을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머신이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가장 이 머신에서 중요한 게 이제 온도 조절인데, 뭐 화씨랑 섭씨로 온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섭씨로 세팅을 하시겠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보일러 온도 설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내부 스팀 보일러 온도 같은 경우는 상판에 덮개를 연 다음에 그 압력 조절 나사를 통해서 조절을 하시면 되고, 추출 보일러 같은 경우는 이 디스플레이 상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96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실제 나오는 추출수 자체가 96도는 아니고, 실제 나오는 거는 한 2도 정도에서 3도 정도, 또 크게는 4도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는 거는 지금 현재 92에서 93 정도가 나올 거다. 이건 여러분들이 맛을 보면서 조금 조절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중요한 온도를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는 물량 세팅도 가능을 해요. 일반적으로 물량 세팅을 할 때 대부분의 머신들은 버튼식으로만 세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익스프레션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 스크린을 사용한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그룹을 그냥 한 번에 설정을 하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이 모든 그룹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버튼에 할지 정할 수 있거든요. 이 1번이라고 써 있는 게 여기 1번 에스프레소라는 버튼입니다. 그 다음에 화살표를 내리면 1커피로 바뀌거든요. 이게 1커피예요. 아래쪽에 있는 게. 그러면 당연히 옆에 있는 거는 이 에스프레소, 이 커피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1번 에스프레소 버튼에다가 물량을 저장을 할 거다, 그러면 연필 모양을 누르신 다음에 미리수를 설정 가능한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건 뭐냐면, 내가 에스프레소로 20g 담아서 40ml를 나오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거를 40으로 하신다고 40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 들어가는 물량을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린 적도 있는데, 커피가 보통 2배수의 물을 먹어요. 그래서 20g의 커피가 2배를 먹으면 40g의 물을 먹겠죠. 근데 뽑는 양이 40g을 뽑기를 원해요. 그러면은 2개를 더해서 80g의 물을 여러분들이 여기다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오차가 좀 있다 보니까 저는 웬만하면 버튼으로 저장하는 걸 추천드리지만, 내가 좀 숙달이 되신 경우에는 여기다 이렇게 80을 저장을 하는 겁니다. 제가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80ml를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물량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좀 프리브루잉 설명을 드려볼게요. 뭐 우리가 흔히 프리 인퓨전이라고도 부르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사용 가능해서 넘어가면은 뭐 모든 그룹으로 할지 한 그룹만 할지 선택이 가능하고, 똑같이 버튼 설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 보면 처음에 몇 초 동안 물이 나왔다가 몇 초 동안 끊길 건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 커피에 대해서 잘 알고, 내가 추출에 대한 이론이랑 센서리 부분이 잘 됐을 때 사용하시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그냥 옵션이긴 한데, 연속키라고 해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걸 사용 가능으로 해놔야 얘도 추출하면서
얘도 추출할 수 있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들었을 때 조금 웃길 수도 있거든요. 그럼 당연한 말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를 불가능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을 사용할 때 얘는 사용을 못 하게끔. 그러니까 혹시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고장이라던가 이런 기능도 있다 보니까 사용할 수는 있긴 하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사용 가능으로 해놓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건 약간 아쉬운 점일 수도 있긴 한데 머신을 끄고서 설정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다시 켜고 나면 이렇게 보시면 보일러 온도가 낮아져 있거든요. 87도로. 그러니까 아까 세팅값이 96도였죠. 지금 87인데 생각보다 엄청 금방 올라가요. 보고 계시면은 엄청 금방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좀 특별하게 일산 킨텍스 박람회장 나와서 이 익스프레션 프로 모델을 조금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추출하는 걸 조금 보여드려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박람회 현장이 조금 환경이 계속 초단위로 시시각각 변하게 돼요. 사람도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외부 공기도 자꾸 유입됐다가 빠지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근데 지금 제가 이 박람회 현장에서 지금 거의 1시간 가까이 머신을 쓰면서 느낀 게 진짜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수출이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온도도 꽤나 디테일한 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온도의 안정적인 유지도 잘 되는 편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저희가 앞선 영상에서 말했지만 이 머신의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온도가 유지가 잘 되는 듀얼 보일러인데 금액 자체가 엄청나게 높지 않은 그런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도 고려해 주셔서 혹시나 내가 듀얼 보일러 머신을 쓰고 싶은데 예산이 조금 안 돼서 그런 걸 좀 고민을 하고 있었다면은 이 익스프레션 프로 모델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신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저희 댓글창에 링크 달아둘 테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